옛날 옛적 경주 지역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어요. 그 호수는 신성호라고 불리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졌어요. 어느 날 새로운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호수 깊은 곳엔 도마뱀 형태의 용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도마뱀 용은 신성호의 수호자로서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며 경주 지역 전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 중 일부는 이를 의심하며 용을 보기 위해 호수를 탐험하려고 했어요. 어느 해 여름, 젊은 농부 영식은 친구들과 함께 호수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까지 나갔고 물 밑으로 내려가서 도마뱀 용을 직접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호수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이상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물의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고 주위의 공기가 묘하게 진동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영식의 눈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도마뱀 용이었어요. 영식과 친구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용은 진정 아름답고 은은한 빛을 발산하며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용은 인간의 언어론의 존재를 시험하러 온 것이냐? 라고 천천히 물었어요. 놀란 영식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용은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희의 호기심은 이해하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자연의 질서는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영식과 친구들은 용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물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후 그들은 경주의 주민들에게 도마뱀용의 경고를 전했어요. 사람들은 자연의 균형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신성호 역시 더욱 각별히 보호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영식은 이 경험 이후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일생의사명으로 삼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경주 지역엔 자연을 무분별하게 해치는 일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도마뱀 용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설은 세대를 거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다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가평 지역에는 무성 한 숲 속에 숨겨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사는 곳으로 사람들은 숲의 정령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온천수가 흐르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이곳은 정령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 노래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미지의 보물을 찾아다니다가 가평의 신비로운 숲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자는 연못가에서 숲의 정령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는 정령들이 가진 마법의 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숲의 정령들은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여행자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그에게 특별한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여행자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깨닫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여행자는 정령들의 시험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는 숲속에서의 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온천수의 정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자에게 아름다운 곡물을 재배해야 하는 임무를 줬습니다. 그는 온천수의 정령이 주는 단서를 따라 숲의 자원을 활용하여 풍성한 밭을 일구어 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람의 정령이었습니다. 그는 여행자에게 숲의 소리를 듣고 기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행자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숲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숲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바람의 길과 찬란한 빛으로 향하는 비밀의 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불의 정령이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행자에게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직면하고 밝히도록 했습니다. 여행자는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초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숲의 정령들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그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 여행자는 정령들로부터 마법의 보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평의 숲에서만 존재하는 신비한 열매로 이 열매를 통해 그는 언제나 숲의 정령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여행자는 가평의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숲의 중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며 숲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의 정령들은 여전히 가평의 숲속에서 마을을 지켜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노래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의성이라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숲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입소문에 따르면 이 의성의 숲에는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사람의 눈에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단지 숲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로 똑똑한 사람들만이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숲속 나무의 전설을 들은 어린 소년 수호가 그 소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호는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서 매일 숲 가장자리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숲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준비물을 챙겨 겨울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날 새벽에 이슬이 내려앉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수호는 주위에서 미묘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어 낙엽이 스치는 소리와도 같았지만 곧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수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호야, 수호야라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수호는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운 나무와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매우 높고 오래된 나무로 나뭇잎은 비밀을 간직한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수호는 그 앞에 서서 마음으로 느껴졌던 모든 질문들을 그 나무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야, 이 세상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항상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단다. 너의 마음에 내재된 호기심을 사용해서 너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써야 한단다. 결코 무서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용기와 지혜로 맞설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나무는 이야기했습니다. 수호는 그 나무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숲속 나무는 수호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수호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질 무렵 수호는 더 이상 나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나무의 가르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수호는 자주 숲을 찾아가 나무와의 대화를 되새기며 마을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수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닮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수호가 자란 뒤에도 의성에 마을에는 전설이 계속 전해졌고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꿈과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숲속 나무와의 대화를 통해 배운 사랑과 지혜로 그들은 현재의 의성을 따뜻하고 화목한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강줄기가 흐르는 한국 의양평에는 드넓은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대나무 숲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숲으로 유명했는데 그 비밀은 숲의 중심부에 있는 신비로운 연못에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한낮이 되면 연못에서 7가지 빛깔의 물안개가 피어올라 대나무 숲 전체를 꿈결처럼 감싸곤 했다. 이곳에는 나이든 지혜로운 노인 이름은 도화가 살고 있었다. 도화 할아버지는 이 대나무 숲의 수호자로 숲의 힘을 비밀로 지켜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도움을 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도화 할아버지를 존경했으며 그는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진하지만 욕심 많은 청년 수호가 양평에 찾아왔다. 수호는 대나무 숲의 소문을 듣고 부귀영화를 꿈꾸며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그 신비로운 연못의 힘을 손에 넣고자 했다. 늦은 밤 수호는 몰래 숲으로 들어갔고 어느새 연못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순간 연못 위로 은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인가? 감히 신성한 연못에 접근하다니. 목소리는 대나무 숲의 정령 청풍이었다. 수호는 놀라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연못의 힘을 원한다고 말했다. 청풍 정령은 그의 순수한 의지를 시험하고자 했다. 너의 마음이 진실로 맑다면 3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호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그의 순수함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대나무 숲을 벗어나면 비밀스러운 자귀새의 둥지를 발견해야 했는데 자귀새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냈다. 수호는 맑은 마음가짐으로 자귀새를 찾아 나섰고 결국에는 자귀새의 둥지를 찾아 새끼들에게 먹이를 줬다. 그의 마음이 진실됨을 깨달은 자귀새는 두 번째 과제를 내놓았다. 두 번째 과제는 용기가 필요했다. 밤이 되면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는 대나무 계곡으로 향해야 했다. 수호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도전의식이 그를 이끌었다. 깨끗한 찬 물소리가 나던 그 계곡 끝에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늑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 늑대는 상처를 입고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 수호는 용기를 내어 늑대를 치료하였고 고마움을 느낀 늑대는 그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마지막은 지혜를 시험하는 과제였다. 수호는 마을 장터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어야 했다. 그는 이번 여정에서 얻은 것들을 토대로 마을의 물자와 희망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모든 과제를 수행한 수호는 다시 숲의 연못 앞에 섰다. 청풍정령이 나타나 그를 축복하며 말했다. 진정한 힘은 외적이 아닌 내적임을 깨달았구나. 이제 너는 우리의 고귀한 비밀을 알게 될 자격이 있다. 그 순간 연못의 물은 황금빛으로 변하며 양평과 그 너머에 대한 깊은 지혜와 평화를 수호에게 내렸다. 수호는 비록 연못의 힘은 얻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교훈과 가치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양평의 대나무 숲은 늘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수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갔다고 한다.